유럽항공안전청이 최근 감염병 전염 고위험지역 공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28일 유럽항공안전청은 지난 21일자 9차 명단에서 한국을 아예 삭제해 한국 소재 전 공항이 고위험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지 100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느새 확진자 수가 35일로 내려오며 일일 확진자 수가 열흘째 1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0시 기준 전날 신규 확진자는 14명으로 12명이 해외 유입이었고 2명만이 지역 발생 사례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종식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 장기화에 따른 의료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에서 가을에 2차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올 하반기 2차 유행이 닥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은 종식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유행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점차 사라져도 외국에서 대유행이 끝나지 않는다면 절대 안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은 1918년부터 1920년까지 대유행했던 스페인 독감과 닮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3번의 대유행이 있었는데 1918년 여름과 가을 그리고 이듬해 겨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또다시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또 한 번 놀라운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항체 검사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민에게 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어 얼마나 퍼졌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숨겨진 감염자를 찾아내 정확한 감염 지도를 그려두고 올가을 2차 대유행에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검사한 항체는 병을 앓고 난 뒤에 생기는 면역의 증거이기에 항체 검사를 하면 과거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집단 면역 여부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국내 확진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증상 감염자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항체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지했습니다. 아직도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진단키트 부족으로 못하는 나라들이 많지만 한국이 전 국민을 검사해서 데이터를 만든다는 놀라운 계획은 또다시 전세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가 주목했던 지난 한국의 총선의 결과는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3천만이 참가하는 뜨거운 선거 열기에도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국민은 2,912만 6,396명이며 투표율도 66.2%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잠복기 14일은 29일까지여서 단적으로 방역 결과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까지 총선에 연관된 확진자 신고나 집단 발병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실시한 한국의 총선은 놀라운 모델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한국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응했는지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쿠르츠 총리는 한국이 어떻게 학교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오스트리아의 폐쇄한 식당과 상점을 열 때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감염병 대응 모범 국가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한국 간 항공편 직항 노선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은 한국의 방역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그동안 해온 조치들을 풀고 있습니다. 한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과 베트남은 최근 한국 기업인들을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고 체코에서는 외국인을 전면 입국 제한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 체코법인 기술 인력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성공적인 방역 모델로 인정받고 경제적인 교류를 재개하여 복구에 힘쓰고 있으며 이제는 전국민 항체 검사를 통해 2차 유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과는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유증상자라 하더라도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날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이 지난 26일 트위터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글을 올리자 일본 네티즌들은 검사 대상이 아닌데도 검사를 받았다며 정보 요인이어서 특혜 검사를 받은 것 같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일본은 얼마나 조건이 까다롭고 늦게 검사를 해주는지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로 이뤄지는 검사도 특혜라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도쿄 등지에서는 의심 증세가 나타나도 검사 받는데 나흘 이상 기다려야 하고 제때 병원 치료를 못 받아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한국이 진단키트를 지원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 진단키트는 우선 성능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말에 한국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진단키트 지원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90만 명을 넘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숨진 사람은 무려 5만 3천여 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망자들 4명 중에 1명이 미국인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 확진 판정 환자들이 92만 9,730명, 사망자는 5만 3,694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신종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들은 20만 2,668명이니까 4명 가운데 1명이 미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내용이 있는데 CNN 방송에 의하면 그동안 미국에서는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사망자로 분류되던 사례 중에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했다는 판정이 늘어나고 있는 중에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앞으로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미국 주 정부들이 도입한 자택 대피령이 한 달 정도를 넘어가니까 경제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면서 벌써부터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나 알래스카 그리고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헬스 시설이나 식당, 미용실, 이발소를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하라고 하거나 출입하는 손님들 인원수를 제한하라면서 영업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테네시 주에선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식당이나 소매점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고 미주리주에서는 다음 달 4일부터 식당이나 미용실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영업을 재개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워싱턴 포스트에서 치명적인 실수라고 경고한다. 바이러스 검사나 개인 보호장비 보급도 늦어지는 만큼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 상황은 아직까지 취약하다. 이렇게 아직도 상황 파악 못했다는 비판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매주 150만에서 200만 건으로 추정되는 검사 횟수를 현재보다 2배로 끌어올려야 된다면서 바이러스 검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확진자 판정과 격리, 그리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봉쇄는 보호가 아니라 처벌이다. 공포 조장 그만둬라. 더 이상의 제재하지 마라. 이런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심지어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들은 1% 미만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나머지 99%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하냐라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시위대는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주정부는 경제 조치를 해제하라. 이러고 있으니 참. 그리고 또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가 살균제 먹여보자 이런 말을 했다고 진짜로 살균제 먹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23일에서 24일 단 18시간 동안 30건이나 접수됐을 만큼 진짜로 트럼프 말만 믿고 살균제를 먹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이번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의 실체, 겉만 번지르르 했던 그런 껍데기를 확 벗겨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미국은 그냥 강대국이었을 뿐이지 선진국은 아니었다. 그냥 좀 돈 많고 무기 많고 기술이 많은 그렇고 그런 나라였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영국보다 한참 뒤떨어진 개도국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선진국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미국의 콜린 마샬이라는 작가가 더 뉴요커라는 잡지에 기고문을 실은 게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인들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선진국이라고 받아들이기를 어색해한다. 한국은 대중음악과 영화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후진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국가 열등감은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기에 나타난다.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나 한국 고유의 음식인 김치가 냄새가 난다며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김치 열등감을 예를 들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 이코노미스트의 한국 특파원 출신 다니엘 튜더 씨는 한국인들은 특히 미국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이미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미국을 넘어섰고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미국인들보다 더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적어 가난하게 살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미국은 한국보다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냐면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콜린 마샬이라는 작가는 미국의 큰 도시들에 비해 서울은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낮고 공중 화장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제 쉽게 미국과 비교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 한국과 미국이 대응하는 방식은 휴대폰을 이용한 알림 서비스나 긴급 재난 문자 시스템이나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진단센터 이렇게 대한민국은 바이러스 확산세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에서는 계속되는 이동 제한이나 경제 봉쇄 거기다 또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주가도 폭락하고 심지어 화장지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흐트러지는 미국의 모습은 한국의 고개를 떨구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전 세계의 코리안 드림이다. 미국보다 살기 좋은 코리안 드림이다 라는 얘긴데요. 즉 결론은 대한민국에서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서 도널드 트럼프가 살균제 먹으라고 하면 그 말 고지고대로 믿고 살균제 먹을 사람들이 하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트럼프를 상대해야 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말 답답해도 보통 답답한 게 아니실 것 같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